오늘은 직장인을 모셨습니다. 혹시 직장인 몇 년 차인가요? 18년 차입니다. 네, 18년 차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랑 함께하기 힘들다, 너무 싫다,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스스로를 굉장히 보호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랑 진짜 일하기 힘들어요,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적었어요. 자, 공통적인 걸 좀 뽑아왔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화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사람. 자, 네 번째, 감정적인 통제가 어려운 사람, 가로치고 급발진, 다혈질.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읽었을 때 공통점이 뭘까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일부러 영상 찍으려고 저만 빼온 건 아니에요?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많이 꼽힌 거를 제가 뽑은 거거든요. 네, 공감이 됩니다. 공감 되세요? 아까는 그런 사람 없다면서요? 없죠. 제 주위에는 없어요. 없지만 공감은 된다? 공감은 됩니다. 네, 공감은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자, 화라는 감정이 나빠요? 좋을 수도 있습니까?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와서 저를 막 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겠어요, 감정이? 화가 나죠. 그쵸? 근데 막 보면서 좋네, 좋은 그림이네,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 화가 나면 이거 잘못됐다? 우리 와이프한테 다시 이야기하면 화라는 감정을 통해 타인을 보호할 수도 있고, 불공정한 상황, 불편한 상황에서 화라는 감정을 통해 나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케이스는 자신의 화를 잘 못 다스려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케이스죠. 그런데 화라는 감정이 잘 관리가 되세요? 저는 잘 못하는 편입니다. 아주 못하는 편입니다. 조금 못하는 편입니다. 네,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조금 못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와서 좀만 참을걸. 진짜 입을 꼬매야 돼.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네, 많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단톡방에 있으면 밤 10시 되면 막 톡이 울려요. 왜 울리냐? 친구들이 육아하고 10시 되면 나 또 승질냈어. 애들한테 소리 버럭버럭 질렀어. 애들 울면서 잠들었어. 난 정말 나쁜 엄마야. 이게 뭐라고. 늘 괴로워해. 왜냐면 본인의 감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뿐인가요? 어떤 직장인은 집에 오면 내가 아까 거기서 회의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나 감정 관리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심리학자 피터 셀로비아 잭 메이어는요, 감정과 관련된 지능을 말했어요. 바로 무슨 지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정지능? 네, 비슷해요. 감성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는 지능이에요. 자, 이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는 지능에서는요, 이 심리학자들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구나. 저 사람 감정이 이렇겠네. 자, 두 번째는요, 내 감정이 왜 이러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이 감정의 원인은 뭘까? 하고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읽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감정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것. 네 번째, 제일 어려운 거 뭘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 왜 네 번째에 놓겠어요? 제일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번째에 뒀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정 관리를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입 시절에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일단 최소한 일만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만 잘해도 평타는 칩니다. 그래서 막 일을 잘했어. 일을 잘하니까 성과가 잘 나겠죠. 그럼 또 회사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높은 고가 받아오실 거죠? 높은 고가, 네. 연봉 인상과. 진급과. 네, 진급. 그래서 진급을 딱 했는데, 자, 그때부터는, 관리자가 됐을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본인 일만 잘해선 안 돼요. 사람들의 팀워크를 다지고요, 동기부여를 시키고요, 좀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끌어주기도 하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감정도 잘 관리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헤아리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능력하면요, 머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능력하면요. 머리 좋은 거 곱하기 무슨 지능? 감성지능. 좋아요. 그래서 감성지능이 떨어지면, 감성지능이 0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능력이 몇? 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 능력, 머리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바로 나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집에서도 그런데. 뭐가? 집에서도 집안일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던데. 그러면? 와이프의 감정을 잘 읽어야 돼요. 집안일 한마디 잘 봐도 소용없더라고. 그치. 내 감정을 잘 캐치하란 이게 회사에서만 쓸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장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강사님이 뭘 모른다. 우리가 화를 내고 성질을 좀 내야지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앞에서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실제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냥 네, 직장인을 대변해서. 제 마음은 아니에요. 제 마음은 아니고 네. 누가 그렇다더라. 네, 했을 때. 뭐 앞에서는 하는 척 할 수 있고 뭐 따르는 척 할 수 있지만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자기의 100% 능력을 다하기 쉽지 않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성취도 같은 게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질 안 내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물어봤어요. 선생님, 신입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만약 상사가 선생님한테 막 윽박 지르면서 이야기하면 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구나. 그래가지고 상사가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래, 내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머리는 숙였어. 예. 진짜 짜증나, 하기 싫어. 진짜 저 새끼 승질 더러. 알겠습니다.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말해요, 안 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죠. 예, 본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네가 하란 데까지만 할 거야. 딱 네가 말한 데까지만. 사람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요, 상대방도 꼬리 내린 것 같고 숙인 것 같지만 결국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 관리가 얼마나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뇌졸중이 발생하기 2시간 전에 극도로 분노하고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화가 나서 이걸 막 할 때 뇌에 독약을 붓는 거랑 똑같대요. 그리고 심지어 심장마비도 5배나 걸릴 확률이 올라간대요. 큰일 났네요, 선생님. 화를 안 내면 화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화가 났는데 막 꾹 참으면 안 되지 않냐? 막 퍼 부어라.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지. 술 먹어서 뭘 얻었죠? 통풍. 네, 술 먹어서 통풍을 얻었어요. 여러분, 감정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꾹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화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순간 버럭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순간의 화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차오르는 화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나 원래 이거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 했잖아. 왜 맨날 나와? 그냥 고정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